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더 늙고 혼자가 되면 그때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니면 이미 지금 그 막막함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몸이 아파지기 시작한 노인이 더 건강해진 이야기, 혼자가 된 노인이 더 풍요로워진 이야기, 그리고 요양원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무겁게 눌려있던 돌덩이 하나가 살그머니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이 정보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수십 년을 함께 밥을 먹던 자리에 이제는 수저 하나만 놓여 있고 잠이 깨어 돌아 누워도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오랫동안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은 어느 날 먼저 떠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많은 어르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의 약 35%에 달합니다. 셋 중 하나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과연 그것이 왜 그렇게 두렵고 서글픈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쓰러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밥을 해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굶을 것 같아.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라니 숨이 막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몸을 실제로 아프게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악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몸이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명순 어르신, 올해 74살이십니다. 5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어르신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꼈다고 하십니다. 처음 한 달은 밥도 못 먹었어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었거든요. 눈 떠봤자 혼자잖아요. 그냥 이대로 눈 감아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릇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느끼는 지극히 인간적인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명순 어르신은 지금 5년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이라는 선택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혼자가 되거나 아프기 시작하면 반사적으로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중증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분들께는 요양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위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곳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약 60% 이상이 요양 등급 3등급 이하, 즉 어느 정도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라서 가족이 걱정되어서 더 아파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 오히려 빠르게 기력이 쇠약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선택할 때 살아납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언제 일어날지, 어디를 걸을지, 누구를 만날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이 선택들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식사 메뉴가 정해져 있고 일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면의 불씨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주디스 로딘과 엘렌 랭어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식물 화분을 하나씩 주면서 이건 여러분이 직접 돌봐야 해요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직원이 돌볼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라고 했습니다. 18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접 화분을 돌본 그룹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화분 하나, 작은 책임 하나가 생존율을 2배 높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돌봄을 받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돌볼 때 살아납니다. 보호받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쓸모있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이 아닌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전에 우리 몸이 혼자가 된 후 어떤 변화를 겪는지 먼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몸은 함께 사는 노인과는 다르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다릅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가 있을 때 우리는 미처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수십 가지 건강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때 밥을 먹고 누군가가 지켜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밤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알릴 수 있고 웃을 일이 생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뇌는 함께 먹을 때 더 많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먹으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고 자꾸 대충 때우게 됩니다. 라면 하나로, 과자 몇 개로. 그렇게 영양 불균형이 쌓이면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망가지는 것이 수면입니다. 혼자 자는 침대는 넓고 차갑습니다. 노인의 몸은 이미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가는 중인데 혼자라는 심리적 불안함이 더해지면 새벽에 자꾸 깨고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오늘 산책이나 갈까? 장이나 보러 가자 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런 자연스러운 계기들이 사라집니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몸이 굳어가고 근력이 약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가 된 후
빠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대응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내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면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가 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요양원보다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명순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남겨졌던 그 어르신. 오늘 아침 이명순 어르신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예전 같으면 무시하고 누워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아파트 베란다로 들어오는 이른 아침 공기가 폐를 채우면 그제야 몸이 오늘도 살아야겠구나라고 깨어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 한 잔. 꼭 정수된 물이어야 하고 꼭 이 컵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마지막 생일날 사다 준 파란 머그컵. 이 작은 루틴이 어르신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앵커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다처럼 하루를 고정시켜주는 작은 습관.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우울한 날에도 이 작은 앵커가 있으면 하루가 흘러가지 않고 붙들립니다. 혼자 사는 노년에 루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루틴은 생명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루틴이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시간은 반드시 고정하세요.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규칙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인지 기능 차이는 5년 안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치매 예방에 있어서도 수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루 3끼 중 적어도 한 끼는 진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밥이란 앉아서 차려서 먹는 밥입니다. 밥상을 펴고 반찬을 하나라도 얹고 숟가락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 밥. 이것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식욕을 되살립니다. 만약 매끼 요리하기가 힘드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어르신 도시락 배달 서비스, 주민센터 경로당의 무료 또는 저렴한 점심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정기 도시락 구독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혼자라서 제대로 못 드신다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며 걸으세요. 이것이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처방입니다. 비타민 D 생성, 세로토닌 분비, 뼈 건강 유지, 심폐 기능 향상, 수면 질 개선. 단 30분의 햇볕 산책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나가기가 무섭고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몸도 뻐근하고 그런 분들께는 아주 작은 시작을 권해드립니다. 현관문 밖에 한 발만 내딛는 것, 복도 끝까지만 걷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한 발, 내일 2발, 그렇게 몸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목소리를 내어 말하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는 며칠씩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뇌의 언어 영역이 자극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오래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한 통 하셔도 좋고 동네 편의점 직원에게 날씨 참 좋네요 한마디를 하셔도 좋습니다. 혼자 책이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셔도 됩니다. 이 4가지. 규칙적인 기상, 진짜 한 끼 밥상, 30분 햇볕 산책,
하루 한 번 소리내어 말하기. 이것이 요양원 없이 혼자서도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루틴입니다. 이명순 어르신은 이 루틴을 지키면서 5년 사이에 혈압약 용량이 줄었고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몸은 사용하면 살아납니다. 아끼려고 가만히 두면 오히려 더 빨리 닳습니다. 그런데 몸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마음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혼자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나는 사람이 싫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인간관계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오해받으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 마음과 달리 여전히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존 카시오포 교수가 20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사회적 고립은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심각하게 뇌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주변에 친밀한 관계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괜찮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깊은 인간관계 하나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결감입니다. 그 연결감을 만드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역 공동체의 단 하나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경로당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 늙은 것 같아. 그냥 화투나 치고 앉아 있는 데잖아. 그런 선입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많이 다릅니다. 문화센터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 원예 치료, 노래 교실, 한국화 수업, 건강체조, 뇌건강 프로그램, 영어 회화. 이 모든 것이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고개 끄덕이며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방법은 디지털 연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못 쓰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하나만 사용하실 수 있어도 세상과의 연결이 달라집니다. 자녀나 손자녀와 사진을 주고받고 안부를 전하고 웃긴 영상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연결입니다. 화면 너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고립감을 줄여주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연결을 원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정길 어르신, 72살이십니다. 6년 전 아내를 잃고 아들 둘은 각자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2년 전부터 동네 홀로 사시는 더 연로한 어르신들 댁을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러서 1시간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외로워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나보다 훨씬 더 외로운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 얼굴 밝아지는 걸 보니까 나도 살 것 같더라고. 그 어르신은 지금 지역사회의 비공식 연결사가 되셨습니다.
구청에서도 알아보고 주변 분들이 그분을 챙기고 그분이 챙기는 분들이 또 그분을 챙깁니다. 먼저 베푼 사람에게 삶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몸을 지키는 루틴도 알았고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서 아프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리고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이 현실적인 두려움, 지금부터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들 중 상당수가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가정에 활동감지 센서,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드리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담당자가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시스템입니다. 아파서 쓰러지거나 장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감지가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출 동행, 병원 동행, 장보기 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소득 기준이 있지만 기준이 그리 높지 않아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역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요양원에 입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가급여를 선택하시면 집에 계시면서 방문 요양사가 집에 방문하여 식사 준비, 목욕 보조, 외출 통행 등을 도와드립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보다 본인 부담금이 낮고 무엇보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도 시설 입소 대신 제가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여러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나는 등급이 있으니까 요양원에 가야 해라는 생각, 이제 바꾸셔도 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월 33만 4천 원입니다.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매달 꼬박꼬박 나오면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들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먼저 찾아와서 챙겨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하면 우리 사회가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혼자 사는 어르신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알려주세요. 담당자가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제도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혼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가, 제도가 이미 그 빈자리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와 루틴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빈자리.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안전해도 삶이 공허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노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상실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상실, 건강을 잃어가는 상실, 사회적 역할을 잃은 상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상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뭐하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가 가면 되지.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아픔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생각에 살며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밥이 몸을 살리듯 의미는 영혼을 살립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도 견딜 수 있다. 그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노년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과제입니다. 그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최순자 어르신 78살이십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보내고 자녀들도 각자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삶의 이유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지 아비도 없고 지 어미도 없는 길고양이. 겨울에 그놈이 너무 추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밥을 한 번 줬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마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되더니 어느새 어르신 댁 앞에는 매일 아침 밥을 기다리는 생명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르신은 그 눈빛들을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야 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고양이들이 나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내가 안 나가면 그 아이들이 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일어나야 돼요. 비가 와도 나가야 돼요. 그 작은 책임감이 어르신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삶의 의미는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데서 시작됩니다. 고양이일 수도 있고 화분일 수도 있고 손자를 위해 담그는 김치일 수도 있고 매일 쓰는 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인 자원봉사.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자원봉사야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과 지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친구 맺기,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보조, 공공기관 업무 지원, 지역 특산물 생산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있으며 참여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됩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 내가 쓸모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느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자신과 화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요한 밤에는 그 후회들이 더 또렷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후회들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후회는 사실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삶을 충분히 진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았던 사람은 후회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후회들은 내가 살아온 삶의 무게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 후회들을 끌어안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미국의 노인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자아통합 대절망의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삶이 의미 있었다고 받아들이면 자아통합에 이르고, 반대로 내 삶은 잘못됐어, 다시 살고 싶어라는 후회 속에 머물면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아통합에 이른 사람들의 노년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여유롭고 더 온화하고 더 지혜롭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고록을 쓰거나 자녀와 손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가족 역사를 기록하거나, 혹은 이런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 삶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김봉수 어르신, 올해 80살이십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학교는 초등학교만 나오셨습니다. 6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르신은 2년 전부터 손으로 글씨를 써서 손자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 그냥 할아버지가 살았던 이야기, 들판에서 일하던 이야기, 내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그런 거 썼어. 손자는 그 편지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자가 어르신께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편지 써주신다고. 김봉수 어르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시울이 붉어지셨을지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보물이 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름 없이 피고 졌던 들꽃처럼 살아온 분들이라도 그 꽃이 맺은 씨앗들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요양원에 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햇볕 아래 30걸음을 걸으세요.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 드시고 하루에 한 번은 목소리를 내어 말하세요. 나보다 더 외로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나를 기다리는 작은 생명 하나를 곁에 두세요. 그리고 밤에는 오늘 하루 살아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눈을 감으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성실한 하루하루가 모여 요양원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선택한 하루, 내 방에서 보는 창밖 하늘, 내 손으로 담근 된장찌개 냄새, 이것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것들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혼자이신 분, 혼자가 될까봐 두려우신 분,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 편한 노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이 진짜 편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